네, 최근 들어서 그 경매 시장에 낙찰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파트나 또 뭐 수익형 부동산들 보면요. 경쟁률, 낙찰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경매로 싸게 사는 게 의미가 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경매만 보시지 말고요. 온비드 공매도 한번 보세요. 경매 그리고 공매 이걸 다양하게 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도 찾을 수 있고요. 또 그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도 공매로도 잡을 수도 있고 뭐 물론 경매로도 잡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 경매보다는 공매가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공매 물건 중에 괜히 특별한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매로 나오는 물건에는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소유로 된 수탁재산, 그리고 담보신탁을 받았다가 이자 납부를 못해서 나오게 되는 신탁재산 또는 세금 또는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서 나오는 압류재산 이렇게 다양한 매각재산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요. 파출소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파출소란 말을 안 쓰고 이제 지구대라는 말을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동네마다 있었던 요 파출소 건물 있죠? 예, 요게 공매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요게 한번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나오게 된 물건이거든요. 어떤 물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비드에서요, 방배동으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관리번호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네, 물건은 국유재산, 네, 토지는 217제곱미터, 약 한 66평 정도 됩니다. 최초 예정가는 29억 8천, 81만 8천 원이고요. 입찰 기간은 5월 20부터 22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주의사항을 보시면은요. 방배 1파출소 구청사 부지임 돼 있고요. 현 상태로 인수 조건이며 지상 물건의 명도나 철거 및 하자 수리 등의 사항은 낙찰자 책임임 돼 있고 지상에 식재된 보호수와 관련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참고하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에 별도 확인 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낙찰 이후 지상 건물에 대한 하자 발생 치유는 낙찰자 책임임. 그리고 지적 공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경계 확인 등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이렇게 공고가 내용이 있고요. 자, 위치 보시면 바로 위치는 네, 여기입니다. 내방역하고 방배역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로드뷰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정말 오래된 주택가 안쪽에 있던 요 파출소 건물입니다.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게 돼서 공매로 나오게 된 건데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나무. 요 나무까지 현재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보호수예요. 보호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예전에 낙찰됐던 이력을 보시면 한 명이 단독으로 2억 23억 8,500에 낙찰 받았죠? 지난 그 최저가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써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은 계약을 안 했거나 대금을 미납했거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로드뷰에서 봤던 사진 그대로 있고요. 여기 이제 보호수라고 나무가 이렇게 뒤에도 있어요. 여긴 뒤에거든요. 요 파출소 건물 뒤에. 그리고 이렇게 두 그루가 크게 있는데요. 느티나무 지정일자 1980년 10월 27일 수령 276년 나무둘레 350cm 이렇게 관리자 서초구청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호수예요. 보호수. 뒤에도 있고 안에 건물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가서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자, 공고문 보시면 요건 이제 온비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건데 보시면 일반 입찰 경쟁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소한도로 하여 100분의 10만큼 금액만큼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입찰별 회차 정보 보시면 5월 20날 29억 8천 이렇게 두 번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가격이 차감이 되죠. 10%씩. 그래서 금액이 이제 이렇게 내려갈 예정인. 지난번에는 요 차수 때 23억 8,500에 낙찰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가격이 더 이렇게
떨어지니까 적정한 금액에서 낙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한다. 그리고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요. 계약 체결할 때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기납부한 입찰 보증금, 낙찰 금액 5% 이상은 보증금으로 자동 전환되고 나머지 5% 추가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보시면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그리고 2층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58제곱미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약 17.5평이거든요. 17평짜리 2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78년도에 사용 승인 받았어요. 자, 여기 이제 토지 이음에 있는 지적 편집도인데요. 파출소가 위치한 건물, 요걸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면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봐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파출소가 지어져 있는 건물이 한 요 정도에 있고요. 여기 보수가 한 그루, 여기 두 그루, 여기 세 그루. 이렇게 있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건물을 새로 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호수는 이전하기가 어렵거든요. 보호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수는 그대로 살려두고 건물만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호수가 있는 요 정도 공간은 그냥 녹지 공간으로만 활용이 되지 여기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가 그 전체 토지 면적이 전체 65평 중에 사실상 이 파출소가 올라가 있는 건물은 20평 정도? 아까 그 1층 면적이 17평 정도 되니까 사실상 전체 65평 중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활용도가 사실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호수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자, 그럼 보호수를 해제를 할 수 있느냐? 4줄 보시면요.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보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사시설 또는 그 밖의 공용,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해제를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 외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관리청에서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호수가 있는 경우에는요. 사실 소유권 제한에 큰 제약이 있죠. 네. 마음대로 뭐 이전도 안 될 거고요. 뭐 해제도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 토지는 보호수와 함께 계속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전체는 65평이지만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그의 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사실 파출소 건물만으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 행위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뭐 사무실로 임대한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카페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면적이 좀 작아요. 1층, 2층 합쳐서 17평씩 34평 정도라서 카페도 작은 규모로밖에 이용이 안 되는 거라 사실 요게 요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입찰 가격 많이 떨어진 다음에 가격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온비도 공매로는요, 이런 다양한 물건들이 현재 매각이 되고 있는데, 각 이런 물건에 따라 관련된 공법사항들, 또 개발이나 리모델링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온비드 공매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재밌게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6월 18일 날 온비동매 라이브 수업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옥섭에서 수강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옥섭에서 수강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창에요. 옥섭 하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수강 신청 온비드 공매 12기 라이브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이제 정가는 37만 원인데요. 현재 다양한 그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5명에 대해서 40%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요거는 조기에 마감이 될 거예요. 영상을 보고 신청하시려고 하면 이미 이거는 마감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태라면 빨리 선착순을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수강생, 기존에 저희 회사 통해서 수강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30% 할인 쿠폰 적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정기구독 유료 6개월 이상 이용하신 분도 30%, 네이버 카페 박초려 경매 아카데미 회원 가입만 하셔도 20%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있으니까요. 한번 미리 보기 영상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온비드라고 하는 건요. 온비드 온라인 비딩의 약자예요. 온라인 비딩. 네,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 개강은 6월 18일 6시 40분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교환 파일, 교환 파일 바로 PC나 모바일에서 바로 열람이나 인쇄도 됩니다. 인쇄는 여기 프린트 하시면 인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5개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차별로 새로운 주제로 라이브 수업이 여기서 영상이 재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수업 끝나고 나면 최대 2개월 동안 또 다시 보기도 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총 5주차에 걸쳐서 온비드 공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실 수가 있고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온비드 공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는 거니까 모두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라이브 실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고요. 또 채팅을 통해서 질문 바로바로 답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기 이렇게 녹화된 영상의 경우에는요, 집중도가 떨어지지만 이 실시간 강의의 경우는요, 저하고 약속된 시간 거의 그 오프라인 강의하고 별다른 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될 거니까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6월 18일 개강하니까 여러분 각 할인 쿠폰 적용해서 저렴하게 또 수강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 카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수업 평생 교육 바우처 카드로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비드 공매 저와 함께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